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주택연금 신청해서 노후 생활에 도움받으신 분 계신가요? 또는 여러분 스스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주택연금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이 추천하던데 혹시 나도 신청해 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전문가 말 듣고 신청했다가 노후가 생각보다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마음이 참 무겁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주택연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 속사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가 선택한 게 정말 옳은 결정인지, 앞으로 어떤 점을 꼭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딱 맞게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진짜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보면서 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잠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택연금이 도대체 뭔지부터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아, 집을 팔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내 집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이 한 번에 들어오지만 주택연금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생활비처럼 조금씩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은퇴 후에 월급이 끊기거나 줄었을 때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누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은 보통 만 55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집 한 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집에 본인이 살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또 집의 가격이나 위치,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집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신청 절차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가까운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요즘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해서 집에서 편하게 문의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내 집 가치에 맞는 연금액이 산정되고 승인이 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왜 전문가들이 주택연금을 추천할까요? 첫째, 집이라는 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둘째,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 생활비가 꾸준히 나온다는 점에서 특히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은퇴 후 갑자기 큰 목돈이 필요할 때도 대출이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유연한 재정 운용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라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아 많은 분들이 믿고 선택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주택연금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앞으로 살펴볼 숨겨진 비용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꼭 나에게 맞는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말을 믿고 주택연금을 선택합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평생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제도이니 안심해도 된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마음이 놓이고 당장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서둘러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이 유리한 제도는 없으며 주택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가입 후에야 알게 되는 불편함과 손해가 존재합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집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동관리비는 여전히 내야 하고 노후주택의 경우 수리비 부담이 커집니다. 아파트에 산다면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공사, 배관 교체 등 특별 관리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추가 비용은 매달 받는 연금액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택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여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출에 더 취약합니다. 둘째, 주택연금은 결국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이자가 계속 쌓이고 집에는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이 이자는 당장 매달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집을 팔거나 정산할 때 큰 금액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결국 내가 평생 살았던 집을 정리했을 때 손에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비용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의 가치를 현금으로 조금씩 바꿔 쓰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 안심되지만 그 돈을 생활비와 의료비로 쓰다 보면 다른 자산을 쌓을 여력이 없어집니다. 특히 오래 살 경우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집의 순자산이 줄고 결국 남은 노년에는 집값 대부분이 연금 지급액과 이자 상환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상속과 재산권 문제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을 자유롭게 매매하거나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예상치 못한 큰돈이 필요할 때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계획도 쉽게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모가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실을 자녀가 뒤늦게 알게 되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은 안전하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연금에 묶여서 상속할 재산이 없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상속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조언과 현실의 차이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장점과 평균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비 수준, 가족 구성, 다른 자산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주택연금으로는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면 부족한 100만 원을 결국 저축이나 퇴직금에서 꺼내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70대 이후에 쓸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노후 후반부의 경제적 불안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은 한번 가입하면 평생 해결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관리비, 재산권 제한, 상속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갈등, 심리적 부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상의 50대와 60대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그 현실을 조금 더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8세 정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퇴직 후 소득이 끊기자 전문가의 권유를 받아들여 주택연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니 마음이 놓였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외벽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수백만 원의 특별 관리비가 청구된 겁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정 씨 부부는 퇴직금을 더 꺼내 써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2세 김 씨는 주택연금을 안전한 노후 대책이라고 믿고 바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늘 불안감을 줬고 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음 편히 집 이야기를 할 수 없었고 작은 수리조차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55세 박 씨의 경우는 가족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배우자와 상의 없이 전문가 말을 믿고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몇 달 뒤 장남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일부 자금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집이 연금에 묶여 있어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이 커졌고 아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0세 이 씨는 주택연금을 시작하면 평생 월급처럼 안정적일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아보니 생활비로 쓰기엔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존 저축을 계속 꺼내 쓰다 보니 자산이 빠르게 줄었고 차라리 집을 팔고 전세로 옮겼으면 더 나았을까? 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63세 윤 씨는 더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원이 필요해졌는데 주택연금이 설정된 집은 쉽게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비와 요양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족들이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윤 씨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57세 장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이 안정감을 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돈을 쓰는데 지나치게 신중해지면서 친구 모임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61세 최 씨는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늘어나 실수령액이 줄어들자 처음에 전문가가 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또한 59세 한 씨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연금 신청 후 소득이 잡히면서 자녀의 장학금과 각종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한 씨는 우리가 조금만 더 계산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결정한 뒤 현실적인 생활비 구조와 가족 상황, 건강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입 후에야 느끼는 제약, 예상 못한 비용, 가족 갈등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노후의 심리적 안정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분명 한 가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니어에게 만능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무작정 전문가의 권유를 따랐다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선택하지 않고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주택연금 없이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매달 필요한 지출과 고정비를 먼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들이 내가 얼마를 쓰는지조차 명확히 모른 채 퇴직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산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생활비를 항목별로 나누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해 놓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이자 수입, 소규모 임대료, 아르바이트 등의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면 주택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산 분산 전략입니다. 집 한 채에 모든 자산이 몰려 있는 경우 그 집이 팔리지 않으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할 집과 현금성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큰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규모를 줄이고 차액을 현금화해 정기예금이나 저위험 투자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값에 묶여 있던 자산 일부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조기 수령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수령을 미루지만 실제로는 조기 수령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기간 일찍 받으면 당장 생활비 공백을 메울 수 있고 퇴직금이나 저축을 함부로 쓰지 않아 자산이 오래 유지됩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많이 준다는 계산은 건강, 세금, 보험료, 자산 소진 위험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규모의 부업이나 재택 수입입니다. 연금을 미루거나 주택연금을 선택하지 않고도 월 몇십만 원의 추가 수입이 있으면 생활 안정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평생의 경험을 살려 강의, 글쓰기, 온라인 판매, 지역 사회 프로그램 참여 같은 활동을 통해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가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가 반드시 여러분의 전체 상황을 고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제도와 상품 중심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실제 가계 현금 흐름, 부채, 가족 관계, 건강 문제 같은 개인 맞춤 전략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의견만 듣고 결정하지 말고 여러 기관의 상담을 비교해 보거나 금융세무 전문가, 심지어 가족과도 충분히 논의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과의 사전 협의입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같지만 사실상 가족의 재산과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집이 담보로 잡히면 상속 계획이 바뀌고 자녀와의 재산 분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 후 자녀가 왜 우리와 상의도 없이 집을 담보로 맡겼냐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재무 설계와 비상자금 마련입니다. 주택연금을 쓰지 않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면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또 장기적으로 의료비, 간병비, 자녀 지원금 같은 예상 지출을 미리 계산해 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주택을 담보로 삼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주택연금이 나쁘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아니되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권유한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내게도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한다면
평생의 집이 오히려 노후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솔직히 말하면 일단 신청부터 해볼까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한번 계약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꼭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내 건강 상태부터 체크해 보세요. 연금은 오래 받을수록 이득이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고 앞으로 치료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연금보다는 의료비 대비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어떤지 솔직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부채 여부예요. 집에 대출이 남아 있으면 연금에서 먼저 그 빚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확 줄어들죠.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순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꼭 계산해 보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상황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는 거니까 상속에 영향이 있어요. 나중에 자녀가 이 집 우리 거 아닌가요? 하면서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하나, 내 집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집값이 떨어지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자와 관리비도 꼭 계산해야 해요. 이자? 그게 왜 붙어? 하실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단순히 공짜 돈이 아닙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값의 일부를 당겨받는 거라서 거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또 집 유지비, 재산세 같은 관리비도 계속 내야 하죠. 10년, 20년 지나면 내 집값 중 얼마가 남을까? 이 계산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순수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사망 후에 우리 가족이 집을 지키려면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중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자율이 바뀌면 매달 받는 금액도 변하나요? 이 질문만 제대로 해도 나중에 몰랐어요 라는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메모해 두셨다가 상담할 때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게 내 노후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첫 번째 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주택연금은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평생의 집을 잃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꼼꼼히 준비하고 내 상황부터 점검하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상담 받아봐야겠다. 내 집 가치부터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내 소득 기록을 확인해 보고 현재 대출이 얼마 있는지, 내 집 시세가 얼마인지 한 장 메모지에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후회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지금 행동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가짐 하나가 앞으로의 노후를 훨씬 안전하게 만들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그리고 진짜 현실적인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두세요. 그래야 중요한 정보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